먼저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까운 2월이나 3월까지의 시기에도 꽤 괜찮은 재회 가능성이 보여졌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에 바로 재회를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 7월 또는 8월에도 충분히 좋은 운세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더라도 이 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어진 상대방과도 특정한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다가 결국 이별로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특히 이 나인 소드 카드에서도 그림 속 모습처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항상 뭔가에 쫓기듯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는 연애를 해왔을 거고, 또 세븐 소드는 이성 문제를 뜻하기도 해서 1번 분들 중에서는 아마 주위에 거슬리는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또 그렇게 상대방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거슬리게 했었을 것 같대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는 마음에 서로에게 권태감 또한 느꼈을 것이고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찝찝한 갈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에서 3월 내로 재회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지만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조심 접착제로 다시 이어붙인다는 생각으로 그것들이 완전히 다 마르고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두 사람 모두가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도 대표적으로 여기 4 완드 카드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이 드디어 갈등을 풀고 결실을 맺게 된다. 즉 성공적인 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 관계의 재붕괴를 막아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언이 나와주기도 해요. 사실 타로로 봐서는 사람은 쉽게 변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듯이 이전에 연애할 적에 있었던 상대방의 단점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난 이후에도 완벽하게 고쳐지리란 장담을 하기는 힘들 거예요.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의 안 좋은 성격, 습관들이 상대방도 고치려고 노력은 한다지만 조금씩은 남아있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회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1번 분께서 상대방을 시험하려 하거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도 너를 다시 만나줬으니 넌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돼, 무조건 나한테 져줘야 돼 하는 식의 어떤 보상 심리나 의심들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 모두가 불편해지는 연애를 하게 된다면 관계는 또다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1번 분께서도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재회를 선택을 하실 거라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하겠죠. 그 사람의 예전 잘못을 말끔히 잊어버리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용서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고서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그런 가시밭길 같은 재회가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올해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다행히도 재회 이후에 물론 봄이나 여름 중에는 관계가 다시 깊어가면서 사소한 싸움들은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안정감을 뜻하는 4 소드 카드가 나와졌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또다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예전에 만날 때보다도 서로의 취미나 지인들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이해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서 더 다채롭고 즐거운 연애가 가능할 거고요. 또 이 4 소드 카드는 그림에서도 여러 개의 칼들이 마치 누워있는 나를 지켜주는
단단한 유리문처럼 둘러싸여 있듯이 서로에 대해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제는 더 많은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편안한 휴식기나 회복기에 가까워지겠다. 이전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싸움도 확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상처도 하루 만에 곧바로 낫는 게 아니라 며칠, 몇 달에 걸쳐서 천천히 아물듯이 조금씩 나아지는 진정한 재시작의 의미가 담긴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하고 또 앞으로의 상황 변화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세 카드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 카드예요. 보시면 분위기들도 전체적으로 어둑어둑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먼저 9 코인 카드와 바로 옆에 템퍼런스 카드는 지금은 아무런 복잡한 생각도 다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지금은 모든 일상에 좀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까지 연애를 했다면 그런 연애를 하면서도 심적으로 많이 지쳐서 에너지가 다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나타낸 이 8번째 메이저 카드에서도 지금은 운명이 따라주는 대로 하늘이 정해주는 대로의 삶을 따를 뿐 복잡한 노력은 뒤로 미루고 싶다는 앞에서의 그런 속마음과도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저 쉬고 싶다는 것이지 우리 1번 분에 대해서 막 나쁘게 생각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생각을 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 면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잠시 일이나 학업을 쉬면서 예를 들어 편하게 백수 상태를 누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다르게 정말로 적성에 맞는 일을 늦게라도 찾게 되어서 다시 열심히 배우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분간은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고요. 이성관계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혼자 있고 싶어함을 뜻하는 숫자 9 카드가 나와준 거를 보면은 많이 지쳐서 그런지 아직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를 껄끄러워 하시는 모양새가 보여요. 이제 점차 회복이 되면 다시 연애를 할 생각 정도는 있어 보이시는데 만약에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신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재회를 하건 어떻건 나중에 다시 연애를 한다면 이제는 결혼까지도 고려해 볼 만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관도 생겨난 것 같아요. 아까 속마음 카드로 넘어와서 근데 이 세 카드 중에 끝에 나와준 페이지 소드 카드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데요. 앞에 페이지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는 타로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낯선 상태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마 그 사람도 겉으로는 강인한 척, 자존심 센 척하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도 우리 1번 분과의 이별에 많은 정신적 타격을 받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1번 분을 많이 좋아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었고 신경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무덤덤한 성격이라 한들 똑같이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별 후유증을 겪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후유증과 후폭풍을 이 사람은 이별 직후보다는 몇 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이별 바로 직후에는 그런 힘든 감정들까지도 스스로가 무시를 하고 회피를 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게라도 이렇게 타격감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우리 1번 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면 이러한 반응도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또 지금 당장이 아닌 늦더라도 7월이나 8월쯤에 재회를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기도 해요. 1번 분 혼자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간절하게 재회를 원하고 있는 상태였을 때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로 좋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연락운과 또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말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해서 웬만해서는 먼저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대방에게서 나와준 카드가 바로 요 5 소드예요. 그림에서처럼 마치 갑옷을 두르듯이 여러 개의 칼들로 자기만의 고정관념과 자존심에 꽁꽁 갇혀 있으시기 때문에 1번 분이 그리운 마음이 들더라도 아마 웬만해서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5월이나 6월중으로 우리 1번 분께서 넌지시 먼저 안부 연락을 걸어보신다면 그때는 상대방도 마지못하는 척 하면서 잘 받아줄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자존심은 세면서 용기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은근히 1번 분께서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1번 분께서 그 사람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미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 것일 텐데 좋아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마지막으로 나와준 조언 카드로도 이렇게 광대 카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카드는 어찌 보면 한없이 천진난만한 그런 광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1번 분께서는 앞으로 또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순수한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다시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 마음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나든 어쩌든 한 번은 부딪혀보겠다라는 솔직하고 용감한 모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모습을 잃지 않고 행동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조언으로 마무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할 용기가 없는 상대방이 그런 상대방보다도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솔직한 그런 우리 1번 분이 훨씬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바로 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의 답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가 않은 해석이 요구되는 그러한 타로 결과인데요.
먼저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신중한 분위기가 드러났어요. 우리 이번 분도 그렇지만 예전 연인께서는 더더욱 심중하고 얌전하다 못해 소심하다는 이미지까지 느껴지는데요. 상대방은 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 이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쉽사리 용기 내어 연락하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내가 더 좋아했다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도 있고 그냥 나 혼자 좀 고통스럽고 말겠다.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나이트 컵 카드가 나와준 4월이나 5월 아니면 6월 중으로도 재회의 기회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나이트 컵 카드 자체도 벌써 두 사람의 지나치게 신중하고 성숙한 성향이 드러나는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매달린 사람 카드에서도 그림을 보시면 분위기는 밝은 것 같은데 한쪽 손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요. 나머지 한 손을 사용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겠지만 어쩐지 잠시 동안은 그대로 매달려서 멍하니 생각에 잠기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분께서도 사실 아직까지도 예전 애인과 정말 재회를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그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이 손목에 묶인 밧줄을 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다짐을 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 모두 성격상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처받는 게 두려우니 직접적인 감정 표현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인지 재회가 이루어지려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는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흐름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 세 카드가 바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앞으로의 흐름을 본 카드들인데요. 보시면 처음부터 애정과 연인 관계를 뜻하는 러버 카드가 출연해 주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지금도 아직 이번 분을 못 잊었다.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끝부분에 나와준 10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침내 체념하다, 괴로움에서 해방되다, 마침표를 찍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별한 지 초반에 좀 선폭풍을 강하게 느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어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가운데 페이지컵 카드도 함께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연애와 이별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꼈고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가치관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더더욱 아직 많이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감정에 그렇게 휘둘려서 성급하게 연락부터 하려 하지 않고 우선은 본인의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심하다고 보여질 정도로 신중한 그 사람은 오히려 이번 분을 많이 좋아했고 진정으로 배려하고 싶기 때문에 연락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당장이라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마구 이야기하고 서운한 점 같은 거를 쏟아내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신의 모습이 더 추하게 비춰질까봐 아직은 잠자코 있는 것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만약 재회를 우리 이번 분들 중에서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아직 좋아하면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하는 답답함도 크시겠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고 성격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점쳐본 카드에서도 아까와 같은
나이트 컵 카드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출연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별 후유증 때문에 자신의 일이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분해지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고 보이고, 사실 나이트 컵 카드가 이렇게 2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와준 것도 그렇고 제 느낌으로도 상대방은 이번 분과 이별하는 순간에서마저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이나 아쉬운 점들을 명확하게 피력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의 괴로운 감정을 회피하느라 흐지부지 이별이 이루어졌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이번 분이 평소에도 연애를 하면서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소심해서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은 용기 내어 연락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황을 회피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 이번 분께서도 비슷하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머릿속으로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내가 먼저 연락하면 더 상황을 망쳐버리게 되진 않을까 하는 식으로 미래로 도전해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름 편해진 느낌도 있어서 그냥 이대로 혼자 지내는 게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고 편안하지 않을까 하며 변화가 무섭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아무런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흐르다가 재회의 기회마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저의 타로 해석으로는 운세가 좋은 4월, 5월, 6월달 중에서 너무 늦지는 않게끔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이번 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연말이 될 때까지도 우리 이번 분께서는 점점 더 후회만 가득해져서 과거에 갇혀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전개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번 분께서도 그 사람을 순수하게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해준다면 혼자 끙끙대던 그 사람도 많이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 미래에 후회하게 될 나를 생각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먼저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요 이성관계 카드에서는 킹 완드 카드가 나와줬기도 하는데 이 카드는 조금 이중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쩌면 우리 이번 분과 헤어진 충격과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홧김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시도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도에도 잠시 아직 이번 분에 대한 미련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봤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일정 이상으로 마음을 내어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오히려 이번 분과 비교가 되니까 이번 분에 대해서 더 그리움이 커지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 본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한계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에 이번 분과 재회하지 못하게 된다면 꽤 오랫동안 이 귀차니즘 때문에 연애를 쉬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기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한 억지로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막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심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겠다는 감정으로 점점 마음을 먹게 될 것 같다고 보여요. 뭐 솔로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오래되면 오래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렇게 뭐 굳이 노력을 해서까지 막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면 이렇게 그분이 연애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기 전에 연락을 늦지 않게 취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 재회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연락운 문제도 요 카드들에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깜빡하고 카드를 미리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조언 카드를 한 장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 속 인물은 당장이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러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의욕 넘치는 기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냉철한 이성과 현명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무작정 의욕만 넘쳐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실행하고자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번 분께서도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상상하면서 감정과 체력을 소모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가 꽤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는 점들, 또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우선은 한 발짝 물러서서 나의 목표를 명확히 정한 뒤에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한마디로 너무 감정에 매몰되어서 끝도 없는 우울감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마치고요. 바로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과가 약간은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타로는 무조건적으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해드리기보다는 카드에서 나온 내용 그 자체를 바탕으로 위로와 정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이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나와준 카드가 악마 카드여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 악마 카드는 육체적인 쾌락을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서 타로 결과로는 바로 가까운 1월이나 2월, 3월 중으로도 예전 애인분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 보이지만 잘못하다가는 스킨십 위주의 그러한 육체적인 파트너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바로 옆에는 광대 카드도 함께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는 바보 카드라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이 카드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있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서투른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만나서 또 싸우고 상처받아도 상관없으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사람과 엮여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기로는 상대방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 3번 분 본인께서도 조금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시다고나 할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별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거절을 당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화도 나고 굴욕적인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게 정말로 행복한 선택일지 아니면 그냥 오기로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냉철하게 고민해볼 시간을 충분히 갖지도 못한 채 그저 이 나쁜 상황을 빨리 이전으로 되돌려야 해 라는 조급한 마음만으로 재회원을 보러 오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의 문제는 성급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보아하니까 또 이 상대방의 경우에는 딱히 내 연락을 딱 잘라 거절하지도 않을 거라 보여요. 좋다고 연락을 하면 또 답장은 해주고, 심지어는 만나서 같이 자자고 하면 잠도 자주면서 명확하게 재회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도 3번 분이 마냥 싫지는 않지만 막상 진지하게 다시 사귀기에는 망설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마음인 걸 거예요. 그런데 광대 카드 옆에 5 완드 카드까지 보시면 이 카드를 통해서도 두 분께선 연애를 할 당시에도 잦은 말다툼이 있으셨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서로 정말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성격이 너무나 안 맞고 상극이기 때문에 다툼도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요. 스트레스와 도파민이 공존하는 애증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두 사람의 그러한 성향은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땐 누군가가 옆에서 말린다고 해도 두 사람의 이런 충동적인 만남은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답답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재회 이후에 초반에는 두 사람도 다시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다툼도 잦아지고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란 점괘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다시 이별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그런 위험이 보인다. 근데 또 그렇게 돼서는 마지막에는 우리 3번 분의 멘탈도 한층 레벨업 되고 강해지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란 매지션 카드가 나와줬기 때문에 연말로 이렇게 다가갈수록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상처도 받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비록 안 좋게 다시 마무리되기는 하겠지만 다시 만나지 못해서 평생 그 사람을 궁금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후련한 마음이 될 것 같다는 흐름이에요. 그때가 된다면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된다 해도 우리 3번 분께서도 진정으로 후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흐름과는 또 별개로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과 또 앞으로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그 부분도 따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세 카드는 바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또 앞으로의 생각, 변화의 흐름을 본 카드들인데요. 먼저 10코인 카드라는 것은 긴 여정의 끝을 의미하기도 해서 이 카드가 연애운에서 나온 경우엔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의 이별을 뜻하는 대표적인 카드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대방도 3번 분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한편으론 잦은 다툼과 감정 소모에 너무나도 지쳤고 자신도 노력할 만큼 해봤으나 에너지가 다 바닥나 버렸다. 지금은 방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대로 3번 분과 조금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식스 코인 카드는 그림 속 인물이 뭔가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그러한 그림처럼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는데 아마 상대방도 3번 분과 만나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해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무리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일종의 현타도 느꼈고 연애라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그런 점 등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다시 만나도 우리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만으로도 또다시 심적으로 힘들고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려서 지금 당장은 재회하고 싶어하는 기운이 없는 걸 거고요. 사실은 이 식스 코인 카드가
때로는 결혼을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우리 3번분과 결혼까지도 고려하며 만남을 이어왔을 가능성도 높다. 함께 끝까지 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일지라도 상대방 또한 3번분과의 이별에 많은 마음의 타격을 입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기류가 보이는 에잇 소드 카드가 나와주었기도 하고, 이것도 보시면 그림만 보셔도 좀 위험하고 깨름직한 느낌이 들죠. 상대방 본인이 하고 계시는 개인적인 일도 잘 안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을 수밖에 없겠다. 사실상 상황만 놓고 봐서는 돈도 없고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앞가림하기에도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남아있어도 쉽게 제외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할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성들과도 당분간은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성 관계에서도 요 절제라는 의미를 가진 14번째 메이저 카드까지도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좋은 카드 한 장이랑 연락운까지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연락운 자체는 초반부터 쭉 미리 설명을 해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상대방께서는 생각만 많고 갈팡질팡한 모습만 보이는 달 카드가 나와준 반면에 우리 3번분에게서는 연인을 뜻하는 러버 카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부분만 보아도 아마 3번분께서는 직감적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만 이 답답한 상황이 빠르게 해결이 되겠구나. 좀 정말 짜증나고 슬프지만 좀 더 강한 제외 의지를 가진 내 쪽에서 그 사람을 달래주고 먼저 연락해서 어둠 속에서 끌어내줘야 하는 것은 내 쪽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본인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선택을 잘 하셔야만 하는 시기이고요. 상대방은 비록 3번분이 싫지 않지만 다시 사귀기에는 여러 정황상 망설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면 받아주려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나의 의지보다 약한 상태에서의 이러한 재회는 3번분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재회가 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재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운할 일이 생기고 내 마음이 더 큰지 그 사람 마음이 더 큰지 저울질하며 속상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뒤집어 볼 텐데요. 이 조언 카드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뜻하는 8 펜타클 카드가 나와주었어요. 근데 이 카드는 해탈의 의미도 있어요. 관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나의 아쉬움이 남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을 끝까지 이해하고 최대한 맞춰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 사람의 심리나 생각에 대해서 다시금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내 힘이 다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그 사람을 정말 다시 가지던 아니면 끝내 헤어지던 간에 아쉬움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재회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오기로 그러는 건지 깨닫는 계기도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100% 내 감정에 솔직한 3번분의 모습을 보이신다면 상대방도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비록 마냥 행복한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나 자신의 에너지가 다 할 때까지 정성을 한번 보여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답을 찾는 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결과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마지막 4번 해석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이별을 하게 되었지 않을까 싶은 결과인데요. 첫 번째로 나와준 식스 소드 카드가 바로 누군가의 원치 않는 이동,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이동 등의 키워드가 담긴 카드이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기로는 두 분 사이에 장거리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일이 너무 바쁘게 되어서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사정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4번 분께서 정말 원치 않았던 찝찝한 이별이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인 7월달 이후부터 연말까지 쭉 좋은 재회 가능성이 보여졌어요. 특히나 연말쯤에는 상대방께서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강력하게 보여졌고요. 먼저 하반기에 에이스 완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이 카드는 전화 위복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의미처럼 지금은 정말 원치 않은 이별을 했고 또 어쩐지 내가 하는 일마저 전부 꼬이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시기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은 일이 일어날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바로 앞에는 투 소드 카드가 출연해 주기도 했는데 이 카드에서의 그림이 나와준 두 개의 검은 내가 조만간 두 갈래의 선택지에서 아주 심히 고민을 하게 될 거란 의미이기도 해서 아마 다가오는 3월, 4월의 시기에는 연애나 재회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할지 진로나 인생 자체에 대한 고민에도 열심히 임해보고 실제로도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새로운 활동도 해보면서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실 것 같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 애인분과 연애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지금 사회적인 위치나 직업이나 또 돈 문제 같은 조건적인 문제나 또는 체력이나 건강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로 4번 분 스스로가 상대방에 비해서 약간의 부족함을 느껴오셨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부족했고 정말 인간으로서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더욱이 올해에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전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인간관계도 좋게 개선됨은 물론이겠고요.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상대방께서도 자기 발전적이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상형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끝에 나와준 나이트 완드 카드는 상대방도 결국 자기 일이 바쁜 와중에도 나를 계속 생각해 왔을 것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상대가 내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줄 거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상대방도 4번 분께서도 두 사람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는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버텨내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만약 취업을 회피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회피는 그만두고 이제는 성과를 보이신다든지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던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식의 굉장히 뻔한 조언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타로를 봐드리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 흐름 카드도 이어서 볼 텐데요. 제 생각엔 이 사람도 분명히 4번 분을 잊지 않았고 또 쉽게 잊어버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보시면 투 완드 카드가 나타났는데, 그림에 보여지는 두 막대기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은 이미 앞으로의 계획을 다 세워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나 공부들, 또 주변과의 트러블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기 삶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 계획들 속에는 우리 4번 분과 언젠가 다시 재회하게 될 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다 세워져 있다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일단 연애는 뒤로 제쳐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다시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분의 성격인 거기 때문에 우리 4번 분께서는 전혀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오히려 자기가 연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4번 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 4번 분을 위하는 일이고 더 잘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3 코인 카드랑 또 옆으로 쭉쭉 가다 보면 남자 교황 카드까지 나와 주었는데, 이 두 카드에는 나보다 더 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언을 얻는다는 뜻이 겹쳐 있기도 해서 지금 그 사람도 4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나 선배 같은 연애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연애 상담을 받았을 가능성도 보여요. 겉으로 티내지는 않아도 다 4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주변 사람들의 연애 조언이 꼭 이로운 조언들만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조언들도 있기 마련이어서 상대방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것일지에 대한 결정을 할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이 연락이 느려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4컵 카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카드는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심적으로 예민한 상태이고 옆에서 누가 챙겨주려고 해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경계심을 가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변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간간히 소개팅이라도 한번 받아봐라,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다른 사람도 만나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정리해봐라 라는 식으로 몇몇 권유를 해주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4컵 카드의 그림 속 모습처럼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내 앞에도 맛있는 음료가 담긴 컵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도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정작 주인공은 별로 그럴 기분이 아닌 듯한 모습이에요. 손깍지를 끼고는 어딘가 찝찝하고 경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은 4번 분에 대한 기억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단계이고 자기 기분이 복잡한 상태이다 보니까 당장은 새로운 사람과 알아가는 게 너무 수고롭고 힘든 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4컵 옆에 나와준 별 카드 또한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보다는 혼자 있는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성과의 연락도 잠깐은 시도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연애에 깊게 몰두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금세 흥미를 잃고 깊은 관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추측이 돼요. 그러니 우리 4번 분들께서도 나 혼자만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 상대방 또한 나를 많이 좋아했고 마음도 많이 복잡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일단은 우울한 늪에서 빠져나오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연락운과 종합적인 조언 카드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명확한 결과가 나와줬고 또 앞에서 해드렸던 해석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상대방에게서는 인내와 절제를 뜻하는 타임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그러한 의미처럼 어쨌든 지금은 4번 분과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떠한 문제들은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이 점차 흐려져 가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어쩌면 이 모든 방해물과 갈등들이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상대방도 아예 영원히 우리 4번 분을 안 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보시면 은둔자 카드가 나와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둔자라는 카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차차 이 안 좋은 상황을 이 악조건을 해결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은둔자의 모습처럼 숨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은 마음이 여린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을 자꾸 습관적으로 상상하게 되고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대요. 상대방은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마구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문란하게 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분을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고요. 4번 분을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막 나는 언제든지 4번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자만을 해가지고 연락을 피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오히려 상대방은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외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괴로운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에서도 조언 카드를 보시면 악마 카드가 나와주었어요. 이 악마 카드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 스스로 나의 건강을 챙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나 자신을 챙기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 또 안 좋은 경우에 공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독이 되는 걸 알면서도 질이 안 좋은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4번 분들을 마음 약한 분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준 것만큼 우선은 이기적이어도 좋으니까 나 자신을 먼저 챙길 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나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주변에 맞추려 노력했던 적이 많았고 또 특히나 이별을 한 상태에서는 회복이 힘들 정도로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 걱정부터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같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타로 결과도 모두 해석을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할 테니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